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의 불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인 불륜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소송 이걸로 민사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 내에서는 징계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군, 해군, 공군 어디 할 것 없이 불륜 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 불륜 사건의 발단은 한쪽 배우자의 남편이라든가 배우자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국방부에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 등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와 별도로 징계를 해주세요 라고 국방부나 또는 각 군에 있는 본부 또는 사령부나 사단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민원에 따라서 감찰 또는 법무에서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을 제기한 그 인원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증거 서류들을 봤을 때 이거는 좀 명백한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 군인인 당사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그 군인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나 상간남을 함께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감찰부터 시작해서 법무로 가서 또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징계는 보통 정직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 사례 경우에 있어서는 감봉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고 견책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불효구로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륜 사건에 연루가 되면 정지라든지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징계 기준은 굉장히 폭넓지만 보통 사례에 비춰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성관계 횟수라든지 같은 군인이었는지 또는 같은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나 부서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급자나 하급자의 관계였는데 불륜 지속의 시간이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면이라든지 해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제적이 되는 거고요. 퇴직금, 연금도 반액으로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을 받았다. 그래서 감찰에서 오라고 한다, 법무에서 오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조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무턱대고 부인하는 경우, 근거 자료가 없고 굉장히 애매한 민원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잘못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게 끝까지 징계나 항고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초동 조치부터 잘 하셔라. 그 초동 조치의 첫 번째는 조사다. 감찰 조사든 법무 조사든 조사를 잘 받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블랙박스 또는 CCTV,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우자한테 이게 모두 발각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무엇보다도 인정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례든 간에 당사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한다면 이게 상당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아서 그게 법무든 징계위원회든 제출함이 좋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하고 같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신체 접촉도 하고 잘 지낸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미 나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다. 파탄된 이후에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 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위자료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징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징계를 주는지 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탄된 상태 이후였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이성교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파탄된 사유 그리고 파탄된 근거 그리고 거기에 입증 가능한 입증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서 저는 이미 파탄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에 있었어요.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라는 사유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중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감찰이나 법무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소명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참작시켜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른 근거 자료들 첨부 자료로 근거 자료들을 증거로 다 첨부를 시킨 다음에 법무에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서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불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또는 징계를 받았는데 항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상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감찰조사든 법무조사든 징계위원회들 잘 대비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감찰, 법무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큰 징계를 받았다. 난 이런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는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센 징계를 받아서 군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거나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